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분양을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번 달에 그 동대문구 용두동에 그 레미안 엘리니티 30평이랑 그 네네. 상계동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34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시세 차익 면에서 전망이 좋을지. 네네. 시세 네, 차익 좀 어느 쪽이 더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 분양을 예정 중에 있으시고 두 군데를 보셨는데 용두동의 레미안 엘리니티 말씀 주셨고요. 네, 30평, 상계동의 롯데캐슬 34평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어느 곳이 더 괜찮을지 김남현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개 중에 뭐 넣을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저한테 사실 물어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시청자님께서 어디에 더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전세를 주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직장이 네. 삼성동이라 네네. 제가 사는 곳은 강남에서 살고 네. 그쪽에 이제 좀 시세 차익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곳을 해서 전세 주고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서. 지금 넣으면 무조건 당첨되는 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점이 지금 64점이거든요. 64점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64점 가지고 두 군데 다 넣기가 좀 아까운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럴까요? 이제 시세 제가- 차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우리가 청약을 왜 넣습니까? 좀 싸게 그렇죠. 아파트를 구입해요. 네. 청약의 본질은 싸다예요, 싸다. 네. 싸게 아파트를 내가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가 싼지 안 싼지 모르겠다면 네. 늘 필요가 없는 용두동 거죠. 쪽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죠. 제가 그 청약 가점, 그 청약 받은 그 분양가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게요. 네. 그러면 분양가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닥에 있을 때는 분양이 잘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선 싸요.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지 잘 팔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금 한 4, 5년 동안 분양가가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은 내놓으면 분양은 잘 돼요. 그런 시점이 되면 분양가가 별로 안 싸요. 옆에 시세 대비해서.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지고 잘 안 팔리는 시기가 오면 또 분양가는 싸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바로 민간 분양가입니다. 네. 지금 분양받으시려는 데는 전부 다 민간 분양이거든요. 네. 네. 하나는 상계 뉴타운, 또 하나는 용도 6구역. 네. 이 두 가지 다 재개발로서 민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네. 공공 분양의 분양가를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언제나 싸다라는 전제가 통해요. 왜냐면 네. 나라에서 가격에 대한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민간 분양은 사실 언제나 싸다라는 전제가 안 통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기다리면서 더 나은 물량이 나오기를 기회를 보는 게 더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64점이면요. 네. 시청자님께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점이 높아지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식구가 세 가족이라 네. 이게 제일 높은 점수거든요. 64점이.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64점에서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 자녀분이 점수가 자녀분이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뭐 25, 26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이 뭐 크게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단 점수를 쭉 조금은 가는 거예요. 분양에 대해서는 좀 참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된다고 네. 치면 그나마 저는 용두동 꽤 낫다고 봐요. 그래요?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물론 가격면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네. 분양가가 정확하게 나온 수준에서 그 가격 대비해서를 봐야 되는데 두 개 네. 중에 하나 입지만 가지고 고르라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99명은 전부 다 용두동 걸 말을 할 겁니다. 네. 제가 근데 그 두 지역을 다 갔다 와봤는데 네. 되게 많이 낙후가 돼 있더라고요. 용두동도.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금액의 그 주변 환경에 비해서 금액이 좀 비싼 네. 것 같고 상계동도 주변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맞은편에 프루지오라고 네네. 올해 초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34평이 지금 9억 5천에 실거래가 네. 되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도 한 3억 가까이는 그 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네. 거기라도 한 상계동이 괜찮을까 싶어서. 그 가격이라는 것을 네. 보통 점으로 많이 봐요. 네. 근데 저는 점으로 가격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뭘 봐야 되냐면 흘러오는 추세를 봐야 돼요.
네. 가격이라는 건 계속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물건 분양을 딱 받았을 때 공사하는 3년에서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지금 앞으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가격이 크게 오를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입지만 보고 결정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쏟아질 그런 분양에 대한 물량들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가점이면 좀 더 참아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은 네. 좀 그 전에 저는 그래서 쇼부를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왜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랑 무슨 상관이죠? 시청자님의 청약이랑은? 그게 뭐 10년 이상 있다가 팔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 어차피 우리 훨씬 시청자님-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 청약을 받잖아요. 전세를 네. 주셨어요. 네. 나중에 근데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파시려면 어차피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네, 2년. 그럼 시청자님도 뭐 전세 한 2번 정도 돌린다고 가정하고 직장 네. 생활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네. 들어가 살고 그러면 그냥 네. 6년이에요. 분양가 네. 상한제라 그래서 무조건 10년이다는 아니고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정해지는 거예요. 싸면 쌀수록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시청자님에게 득이 되는 요건이지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딱 시행이 되면 분양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조합원들이 자기 이윤을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네. 그러면 보통 안 해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이미 이주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네. 데들은 해야 될 거거든요. 음,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청약을 관심을 가지는 게 차라리 낫고 또 공공분양 요건 만약 해당되시면 공공분양 네. 앞으로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그건 안 돼요. 제가 요건이 충족 안 되세요? 네. 그러시면 민간 분양으로 차라리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물건들 네. 앞으로 나올 물량들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음, 그리고 만약 두 개 중에 하나 어차피 뭐 넣었다 그래서 100% 당첨이라고 볼 네,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넣으시려면 저는 용두동 거 넣으시는 게 차라리 용두동이요. 낫다. 낙후됐다라고 하는 게 그 네. 동네가 낙후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옆에 있는 낙후된 데들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팀장님, 하세요. 저기 둔촌은 어떨까요? 7월에 둔촌 주공이요? 네. 둔촌 주공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죠. 7월에 얘기는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텐데 조합원들이 네. 솔직히 가만히 있을까요? 음, 선분양으로 후분양으로? 가려고 할까요? 후분양으로 갈 가능성 높죠. 근데 후분양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공사에 대한 그 금융 비용들 그거 조합원들이 다 내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 분야 속의 하나예요. 네. 조금 더 지켜보세요. 네. 뭐 네. 좀 정 욕심이 생기시면 하나 정도 넣어보시고요. 네. 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